자, 이스타가 없는 주간입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요거 찍고 또 오늘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목소리를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고요. 주원 형이 없는 동안에는 사실 이스타TV의 뭐 여러가지 강점은 뭐 주원 형의 예능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획물이죠. 여러분 기획물 좋아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물 좋아하는 거. 네. 기획물인데 아무래도 기획물은 좀 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대 WPT라거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베스트 11이라거나 뭐 그런 건데 그 주원 형이 없는 동안에는 저 혼자 있을 때는 또 하필 또 이번 주가 주중 경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번리 대 맨시티 경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 경기 있고 또 빌어먹을 아스날 대 브라이튼 경기 있기 때문에 그 경기들 위주로 약간 뭐 기획물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묶어서 어제 발롱도르처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유 이야기 하나, 토트넘 이야기 하나를 할 텐데 맨유 이야기는 당연히 솔샤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유럽 축구를 강타한 감독 4황 다 아시죠? 해외 축구 팬들도 이 감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비단 우리나라 팬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전체적으로 해외 축구 팬들 본인의 응원팀이 만약에 이 4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그러면 뒷목 잡죠. 그러나 제3자 팬들에게는 굉장히 재미를 주고 있는 감독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바이언 니코 코파치 중대장 전역했죠. 전역한 이후에 한지 플리크 체제인데 4연승 16득점 빵실점을 하다가 지난 주말 레버쿠젠에게 1대2로 홈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상승 기류를 탔어요. 감독 경질 버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나이 에메리. 개 삽질 뜨다가 경질됐죠. 뭐 이제 나간 마당에 더는 뭐 욕하지 않겠습니다. 뭐 알아서 살 길 잘 사시고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임으로 룽베리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룽베리가 시작을 하자마자 3인방 조 윌록, 무스타피, 자카를 동시에 썼어요. 저 룽베리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 뭐 변화를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뭐 여러 가지 좋은데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보니까 외부 선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아스날 감독직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마 목요일 내지 금요일에 업로드가 될 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경질됐어요. 4황 중에 둘이 날아갔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이 감독의 문제는 뭐냐 하면 메시입니다. 이 메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비셔스 서클이라고 그러죠. 악순환. 발베르데가 있어. 메시가 축구를 잘해. 그러니까 메시가 에이씨 그러면서 팀의 성적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어느 정도 올라가. 근데 감독이 발베르데야.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해. 그럼 자기의 어떤 커리어가 떨어져. 뭐 이런 식의 약간 악순환의 반복. 근데 발베르데 입장에서는 메시 덕에 스쿼드 덕에 좀 최근 4연승이에요. 리그 1위야. 팬들 입장에서 빡치는 상황이다. 바르셀로나는 뭐 잠깐 한 얘기지만 감독들 찾기가 어려운 게 이 바르셀로나 축구의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내년에 뭐 쿠만 얘기도 있긴 있는데 뭐 올해는 뭐 발베르데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오늘 이야기할 올레 군나르 솔샤르입니다. 뭐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하겠으니까 솔샤르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끼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두 명이 빠졌잖아요. 에메리 빠지고 코바치 중대장이 전역을 했으니까 여기를 좀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의 루시앙 파브르 감독입니다. 이 공백을 굉장히 메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뷰도 그렇고. 이런데 그 4황에 들어가려면 축구 실력, 그 다음에 인터뷰, 그리고 어떤 스쿼드 영입의 어떤 이상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파브르도 뭐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솔샤르 맨유 감독 부임한 다음에 50경기 성적을 보면 24승 12무 14패 안 좋긴 해요. 근데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식 부임한 다음에는 22경기에서 6승 충격적인 성적이죠. 뽀뚜르 에메리가 승률이 49%가 됐어요. 근데 솔샤르 정식 부임한 다음에 승률이 30%가 안 돼요. 27%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최악이죠. 솔샤르가 최근의 기운을 보면 굉장히 좀 후달려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뭐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 보드진 당장 경질할 생각은 없다. 포체티노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솔샤르의 경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들 다 기사 보셨겠지만 아스날든 뭐 맨유든 포체티노를 선임하고자 하는
감독들은 이번 시즌 감독들이나 포체티노를 선임하고자 하는 클럽들은 최소한 이번 시즌까지는 포체티노를 중도에 부임시키기 위해서는 랩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위약금 문제 때문에 랩이랑 협상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뭐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와 별개로 더 선의 메뉴 담당 기장 닐 커스티스. 근데 닐 커스티스는 담당 기자라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뇌피셜의 황제, 그다음에 도청좌라고 불리잖아요. 흘려들으면 되긴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맨유 최애 측근에 의하면 이 솔샤르가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야 뭐야 봐봐. 야 형이 이번 주에 토트넘이랑 맨시티전 지면 와 나가란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솔샤르도 사람이에요. 컨퍼런스에서 뭐 경질설 신경 안 쓴다, 뭐 경기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저는 불안할 거라고 봅니다. 쪼들리고 후달린다고 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팬들 중에서도 아니 이런 식으로 선동과 날조에 이 많은 언론들과 특히나 뭐 저희 이스타TV 같은 사람들이 막 그 솔샤르를 경질한다는 거에 대해 솔샤르 경질하자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솔샤르 솔직히 말해서 부상 선수들도 많고 스쿼드도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줘봐야 된다.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스콜스입니다. 스콜스 축구 참 잘하는 사람인데 잘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클럽에서 이제 축구 쪽에서 은퇴하고 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가 좀 더 다 별로예요. 하는 얘기가 솔샤르에게 시간 더 줘야 된다. 서너 번의 이적 시장은 더 필요하다. 게리 네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약간 뭐 지금 서로 레전드라고 편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No l'ha fatto Maradona, l'ha fatto Dio. Maradona es realmente un gran jugador. Tiene calidad, tiene todo. Quizás el mejor futbolista de la historia, pero el costo que tuvo que pagar fue demasiado alto. Fu una caduta senza precedenti. That's the time when everything starts to go wrong. Fue una carga ser tan famoso. 약간 뭐 지금 서로 레전드라고 편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팀들 나간 다음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스날 쪽에는 대표적으로 이안 라이트가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여튼 리버풀과 클럽을 봐라. 기다려주었더니만 저런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냐. 야, 이거는 아무리 양심이 있어야지 클럽을 얘기를 합니까? 뭐 여튼 뭐 솔샤르 입장에서는 핑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그바도 계속 부상으로 장기 이탈도 있고. 근데 과연 그러면 솔샤르는 어떤 실수가 없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마타, 필 존스 재계약한 거 솔샤르가 한 겁니다. 이거 이 두 선수 지금까지 맨유에게 해준 게 있다 하더라도 내보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거 솔샤르가 한 거예요. 두 번째, 중원에서 대체하기 힘든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에레라입니다. 지난 시즌 솔샤르가 부임한 다음에 폭발을 이용한 4-3-3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 거둔 데는 여러 가지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있었겠고 뭐 많았었겠지만 4-3-3도 어느 정도 잘 맞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폭바도 있었지만 에레라도 있었어요. 에레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루카쿠 맨유에선 좋지 않고 인텔에서도 뭐 지금 100% 적응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나갔어요. 실제로 자기가 내보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면 대차자를 사왔어야죠. 대차자를 사오는 거 우드워드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지금 기자들의 얘기를 보면 지금 메뉴 쪽에서는 뭔가를 사다 주려고 했었는데 솔샤르가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이먼 스톤 같은 사람이 한 얘기니까 아주 거짓말은 아니겠지. 뭐 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냐. 작금의 스쿼드를 만든 이 빈약하고 허약하고 어린 스쿼드를 만든 이 책임에 솔샤르도 꽤 많은 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샤르를 경질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지금 현재 성적도 그렇고 22경기에서 6승한 감독 저는 솔샤르를 야 그래도 믿어보자. 지금 정도면 뭐 어떠냐.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맨유의 스스로의 퀄리티를 낮추는 일이다. 이거 지분 있어요. 솔샤르 지금 못하고 있고 이거 경질 얘기 나와도 할 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연 문제는 그거죠. 과연 솔샤르를 경질한다면 답이 나오냐. 저는 이게 조금 맨유는 다른 느낌을 갖는다는 게 아까 4왕을 얘기했잖아요. 바이언 저는 감독 바꾸면 반등이 가능한 스쿼드다.
아스날 에메리 감독 경질하면 지금 당장 룽베리는 약간 삽질했습니다만 스쿼드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고 바르셀로나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뭘 더 얘기를 합니까? 감독 바꾸면 바로 반등할 것도 없어 1위긴 하는데 어쨌든 더 경기력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맨유는 그건 아니다. 솔샤르가 만들어 놓은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 맨유는 근원적으로 돈만 그러니까 축구 클럽을 비즈니스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 건 축구의 성공입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되죠. 근데 축구만 생각하는 우드워드 그리고 디렉터를 선임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어떤 이 보드진과 이 글레이저 가문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까지 합쳐서 좋은 감독을 선임하고 물론 무조건 감독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맨유.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선결 과제 축구 외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맨유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근데 솔직히 이 이야기 저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동네 우리 집 앞에 있는 걔도 알아요. 맨유 이렇게만 바꾸면 안 된다는 거. 뭐 저도 문제고 이겨도 문제입니다. 지면 왜 문제냐? 진다고 해서 과연 솔체르가 무조건 경질되느냐? 무조건 경질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맨유 팬들은 두 경기 지길 바랄 거예요. 아니죠. 이겨도 문제. 이기면 이거 봐라. 이러면서 계속 갈 거니까. 딜레마입니다. 맨유의 딜레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요 두 팀의 맨유 대 토트넘의 경기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리뉴 더비죠. 무리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